중앙 소개해준다. 기자의 정체를 모른다. PD는 그런데 그 친구는 회사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제작진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대물었다. 이 여자 몰라요. 저 남자는 여자였다. 여자 내역으로 남자 연기자를 쓴 거. 심지어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 티나는 업트랙트에서 가장 오래된 멤버다.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더기보스 전 직원이라고 하고 저는 그분이 얼마 평가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업트랙트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 더기보스 사람을 쓴 겁니다. 업트랙트 측의 월말 평가에 대한 간단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더기보스와 업트랙트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더기보스 사람 입을 통해서 허위 사실로 어떻게 보면 업트랙트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알도 저 사람한테 속았다고 하면 저 여성 제보자 고소하세요. SBS 그 알 명예를 굉장히 실추시킨 사람인데 근데 이거 웃기지 언론사가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내보내놓고 우리도 속았다고 찡찡거리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월말 평가를 했어요. 전 대표님은 그 평가를 빼놓지 않고 참석하셨고요. 그 알이 모신 내부 관계자는 월평일 참석한 적도 없는 외부 관계자였고 그리고 부모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반찬을 내다 던졌다는 소리 내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들의 음식을 갖다 주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 내다 던져버리고 하지만 티나는 반찬 패딩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사건 그런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반찬 패딩의 사건은 저는 궁금합니다. 간식 패딩의 사건이 있었다. 간식을 바닥에 내던진 건 더기보스 뱅뱅뱅이사였다.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라고 소리친 것도 뱅뱅뱅. 사실 저희 잘못도 크죠. 그걸 다 모으니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많기는 많다 하면서 반성했어요. 역시나 알려진 대로 반찬 패딩이 없었고 약간 간식 사건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어린 여자애들의 칭얼거림과 그 부모들의 오늘 가벼운 언젠가는 땡땡이 많이 힘들어서 그 소속사에서 한 번 뛰쳐나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보험전이로 여러 번 발작이 있었고 한 번은 병원에서 실신해서 산소호흡기 연결한 적도 있어요. 난 이것도 존나 호들갑인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구급차원대로 응급실로 이동할 예정이며 연락받은 대로 응급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과업 증상이 치료되고 있고 혈색이 좋지 않은 상태라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 후 산소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잘 챙겨주시고 구급되는 거 알려주세요. 알고 병원 이동하셔서 상황 보시고 연락주세요. 하고 구급대원에게 연락받았는데 현장 도착 후 체크 진행했는데 모두 정상 수치 나왔다고 하며 현재는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머리만 조금 어지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이네. 뭔가 아픈 애가 있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랑 무슨 상관이냐고. 건강 문제는 배 기사님이 관련했어요. 땡땡이의 경우도 어머님의 배 기사와 소통했고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전홍준 대표님께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이게 사실인 게 전홍준 대표가 아란이 수술할 때 안성일과 나눈 카톡을 보면 수술은 잘 됐어요. 우리 회사 스태프는 부모님들과 잘 소통하고 있죠. 서운하지 않게. 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무사하게. 내 부모님들은 비이사 관리하고 있는데 잘 대응하고 있고 어제 어머님과 제가 직접 소통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더기버스 측에 위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끼리 뭉쳐서 지금 같이 동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나가 돌아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됐어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일단 땡땡 변호사님이 항고를 하고 승소할 확률이 높고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한 번만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100% 믿음만을 주고 기다리고 싶지만 않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어른들의 의견대로 저희들은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협상태로 나가지 않는 게 동수돌의 이미지를 묻혀버리는 파라제가 될 것 같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근데 이미 동수돌 별명도 알고 있었네. 그리고 뒤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500m, 신호위반 이전이라고 하는 건 우주에서 해체한 다음에 우리가 우주를 역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기 우주의 불균이랑을 시뮬레이션 속에서 초기 조건으로 넣어주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우주 거대 구조와 아주 유사한 구조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은하지대 연구센터에서 은하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은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1900년대가 되면서 천문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망원경의 성능이 되지 않았어요. 한참 발생하는 별 분석해야 되는 개수가 100개, 200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의 별은 그냥 소수의 천문학자가 모여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망원경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분석을 해야 되는 별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수의 천문학자들만 가지고는 별을 분석하기가 벅찬 거죠. 그때 이제 엄청 고민했던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하버드 천문대에서 천문대장을 맡고 있던 에드워드 피커링이라는 천문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예산이 너무 빠듯한데 천문학자를 더 고용하자니 돈이 부족합니다. 그때 마침 피커링은 한 가지 잔머리를 씁니다. 자기 집에서 이러고 있던 윌리엄이나 프레민이라고 가정부를 고용하는 생각해보니까 사진판 보고 별 개수 세고 별 밝기 분류 이런 간단한 노동 정도는 굳이 복잡한 수학 물리학을 몰라도 간단한 훈련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는 사실 여성의 임금이 훨씬 낮은 편이었고 예산을 약간 아끼는 차원에서 천문학자를 뽑는 대신에 가정부를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커링은 처음으로 하버드 천문대에서 여성들을 막 뽑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병에 모여가지고 사진 분석하고 숫자 계산하고 이런 수학적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냐면 계산하는 사람,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컴퓨터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컴퓨터라는 말 자체가
자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하버드 천문대에서 간단한 계산 노동을 하던 계산 노동자를 일컫는 표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천문학 안에서 시뮬레이션의 역사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에릭 홈버그라고 하는 정말 괴짜 같은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천문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면 아주 초고사양의 막 GPU가 여러 개 달린 슈퍼컴퓨터 약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8m 앞 우회전입니다. 헛설 식당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여기가 광교죠?